사장은 우리가 실제로 했던 거를 그대로 원칙을 정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함께 하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저 혼자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다 소용이 없습니다. 직원이 같이 안 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가게가 적든 알바가 하든 누구 하든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마지막에 사장에 함께 하는 내용을 했습니다. 뭐 정부 정책이 그렇습니다. 제가 정부 정책 탓하는 건 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대폭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임대차 보호법이 또 5년으로 바뀌었고, 이렇게 했는데,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뭐가 문제되냐. 과거에는 저비용 저효율입니다. 그냥 뭐 사람 많이 쓰고 효율이 덜 나도 뭐 월급 좀 적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했으면 됩니다. 근데 현재는 어떻게 되냐. 현재는 고비용 저효율이에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제 제가 가는 미래는 고비용 고효율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제과제빵 전문화가 돼야 된다. 이제는 뭐 빵도 막 팔고 제과도 팔고 이런 게 아니고 제빵 전문점, 제과 전문점, 유럽이나 일본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메뉴를 단순화해야 됩니다. 보통 식당 가면 뭐 메뉴판 보면은 한 40가지, 50가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갖고 뭐 어떻게 효율성을 내겠냐, 이죠. 내가 잘하는 거 라면이면 라면, 뭐 빵이면 빵, 그 다음에 뭐 그런 전문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업시간 단축해야 된다. 그래서 집중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생산도 집중, 그 다음에 생산 효율성, 매출도 극대화. 여러분이 소상공인 업종에서 이 고비용 고효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각자의 깊은 생각을 해야만이 분명히 미래에 대한 사업 비전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용 과정은 운영 매뉴얼입니다. 운영 매뉴얼인데 제일 중요한 게 매출 관리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매출 관리는 일주 단위로 매출 보고가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포스를 쓰지 않습니까? 포스 데이터만 누르면은 여기 데이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지점이 많다 보니까 9개 지점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 놨는데, 뭐 가게를 한 개 하면 한 개 데이터가 바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거는 우리가 9월 7일 날 이제 코로나 상태 때 지금 이제 마이너스 나고 있다. 요게 이제 일주일에 매주 월요일 날 저희들 뭐 전 직원이 공유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점 운영 보고서입니다. 요거는 이제 2주 단위로 매니저와 점장은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PT를 해서 사무실 전체 통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내용 중에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매출 관리도 있고, 로스 관리도 있고, 그 다음에 위생 관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개선안도 있고, 그 다음에 컴플레인도 있고, 이게 전부 다 2주에 한 번씩 다 일어나는 겁니다. 제일 핵심은 뭐냐? 고객의 소리입니다. 왜 고객의 소리냐? 저도 실제로 한 25년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인드에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빵집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고객들 좋아하겠구나 이런 생각인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왜 아니냐. 고객 100명 중에서 뭐 빵이 맛이 없다니, 뭐 친절 안 하다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4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96분은 그냥 뭐 그러니 다음에 안 오면 되지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 아니고 100명이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고객의 소리가 있는데 고객의 소리에서는 다 접수해서 그걸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일선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뭐냐? 매니저가 관리한다는 거죠. 자, 다음은 생산입니다. 그 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빵을 세 번, 네 번 생산하는 그 시간 타임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다 보면은 실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실수를 자꾸 반복하면 뭐냐? 실력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로스를 줄일까를 생각해서 이 로스 일지를 적게 되었습니다. 로스 한 사람이 오늘 어떻게 해서 오븐 조작이 실수했다, 계량을 실수했다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또 로스 한 사람의 본인 이름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실명제를 하면서 훨씬 로스율이 뭐 제가 생각에는 한 3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로스 이렇게 하는 분으로서. 그래서 결국은 또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 카톡방에 직원 행복 느림부 방이 있는데 여기서 또 다시 다 공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실수를 번복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어떤 뭐 사업을 하시든지 그런 부분을 데이터를 남겨놓으면은 1년 정도 하면 이게 굉장히 빅데이터가 되고 또 이걸 또
또 반영을 하면은 내년에 로스를 훨씬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재고 관리입니다. 재고 관리는 물론 뭐 음식 재고 안 남는 데도 많잖아요. 근데 빵은 무조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남으면은 그 다음날 50% 판매하고 그 다음에 또 남은 빵은 푸드뱅크에 이렇게 다 보내주는데,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저도 뭐 장사인지라 먹고 남아야만이 직원들 월급도 주고 저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스가 많이 나면은 결국은 저한테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래서 로스를 작게 남기 위해서 하루에 마무리할 때 이 로스 일지를 적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무슨 빵은 뭐 시오빵은 얼마 남았다 이렇게 해서 쭉 보면은 그 다음날 직원이 출근해서 로스가 이렇게 남았으니 오늘 생산을 어떻게 생산 계획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지. 조례와 종례 일지인데, 조례와 종례 일지는 지금 그 내용을 보시면은 몇월 며칠 날 날씨도 나오고 그 다음에 주관자가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오늘 했던 내용을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루 일과를 했을 때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게 부족했고 또 서로 소통이 안 된 부분, 이런 내용을 다 조례할 때 하면은 그 서로에 반성할 계기도 되고 또 내일 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중에서 제일 잘한 부분이 이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뭐냐, 디테일한 부분까지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직원들의 소통하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됐던 게 조례 종례 일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저희들 보고 형식입니다. 보고 형식. 그래서 이제 그 지점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3시 정도 돼서 제품이 어떻게 판매되고 어떻게 진열됐나 이를 전부 다 카톡에 다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에 이렇게 빵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끔 그런 날 있잖아요. 갑자기 비가 오고 날씨가 춥고 기후 변화가 생기면은 전체적으로 빵이 많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데도 빵이 많이 남았으니까 오늘은 날씨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생산을 줄이자. 그러면 결국 원가 절감이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컴플레인입니다. 컴플레인이 고객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이영용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고 또 저희 직원 입장에서는 뭐냐, 엄청나게 또 직업에 대한 회의감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고객님이 케이크를 사가는데 머리카락이 녹았다는 거죠. 머리카락이 녹으면은 그 생일 잔치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대가족이 모이는데 머리카락이 녹으면 그 실망이 얼마나 크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크레임을 유발시키면 안 된다는 거는 100% 확신하다는 거죠. 실수로 머리카락 하나 들어갔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걸 그 고객이 공짜로 먹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분명히 그 돈을 지불하고 또 먼 걸음을 해서 가족끼리 다 모여서 케이크를 먹는데 머리카락이 녹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또 이 컴플레인 보고서를 제가 만든 이후에 컴플레인이 거의 100분의 1로 줄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로스보다 훨씬 더 많이 기대 효과 큰 게 뭐냐? 또 컴플레인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달에 한 건 정도, 예전에 한 달에 뭐 수십 건이 됐죠. 그럼 한 달에 한 건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또 나중에 이게 1년 데이터가 되고 또 2년 데이터 보면은 어느 부분에서 컴플레인이 많이 발생된 부분도 다 체크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 매뉴얼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이라는 게 대부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저는 매뉴얼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간단한 팁을 주면 그렇습니다. 저는 A4지 옆에 하나 작업대 옆에 놔줍니다. 놔주고 제가 생각날 때마다 그걸 적어요. 근데 작업이 끝나고 또 일주일 모으다가 보면은 내가 필요한 내용을 같이 해서 분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같이 뭐냐, 생산일지, 뭐 로스일지 전부 다 나눠지는 거예요. 자, 매뉴얼은 가장 기본이 딱 한 가지입니다. 메모하는 습관만 기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소상공인은 그렇죠.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좁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좁은 공간에서 그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하다 큰 비전이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의 트렌드를 따라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는 거는 시간, 공간, 사람을 달리 만나는 거죠. 진짜 힘들면은 그냥 매주 월요일날 쉬시면 됩니다. 월요일 안 쉬고 20년 장사 하나, 월요일 쉬고
21년 장사하나 차이가 뭐 있냐 이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부지간 지지 뽑고 직원들 싸우고 을기마찰하고 일상 불키면서 20년 할 필요 없고 21년 일주일에 한 번씩 쉬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하냐? 좀 더 좋은 공간에서 여행도 하고 또 좋은 자연 환경도 보고 또 좋은 사람과 또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냐?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넓어져야만이 우리가 열심히 자기 일을 또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해결해야만이 뭐 소상공인도 기분 좋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